오늘은 김유정 소설 금 따는 콩밭 절정과 결말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절정 따로 결말 따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정과 결말을 묶어서 보겠습니다. 절정은 금줄이 나오자나 조바심을 가진 영식을 아내가 핀잔하자 영식은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에 겁먹은 수재가 금줄을 발견했다고 외치는 장면이 되게 쉬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 작품은 1930년대 황금광 시대를 배경으로 했는데 이때 황금광 시대라는 건 금광열풍이에요. 우리가 흔히 노다지 하죠. 그죠? 이 노다지가 노터치에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가 요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황금광 시대, 금광 열풍이 막 불던 시대를 배경으로 수확된 곡식을 모두 수탈당하는 극도로 빈곤한 농촌 현실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금광으로 가야지. 마치 요즘 로또로 가듯이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허황된 욕망에 기대어 사는 인물의 모습을 해역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허황된 것을 쫓는 영식과 수재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1930년대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의 어떤 모순, 황금 열풍의 모순점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내는 바가지의 점심을 이고서 집을 나섰다. 젖먹이는 등을 두드리며 좋다고 끽끽거린다. 이제 흰 고무신이고 코다리고, 자, 흰 고무신 코다리, 이거는 그렇죠. 아내가 만약에 영식이 금을 발견하게 되면, 금줄을 발견해서 돈을 벌면은 갖고 싶었던 것들이죠. 일종의 아내의 소망이야. 근데 생각조차 물렸다. 한마디로 실증이 났다. 그리고 금 하는 소리만 들어도 입에서 신물이 날 만큼 되었다. 한마디로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가 났다. 왜? 안 나오고 맨날 싸움박질만 하니까. 그건 고사하고 꿔다먹은 양식에 졸리지나 말았으면, 즉 한마디로 남에게 빚을 진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생계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면 하는 답답함, 그만도 좋으리마는. 가을은 논으로 밭으로 누렇게 내렸다. 한마디로 가을이 누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온 사방팔방 농가 밭이 누렇게 익었다는 거죠.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죠? 농꾼들은 기뻐온 낯을 하고 서로 만나면 흥겨운 농담을 하였다. 자, 그런데 영식이나 영식의 마누라는 아니죠. 절딱 망했죠. 즉 등장인물과 대비되는 자연환경, 인물들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는 인물들의 어떤 처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남편은 애먼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서 억울하게 느껴지는 밭만 망치고 논조차 건사를 못했으니, 한마디로 일확천금의 꿈이 사라져버렸으니 이 가을에는 무엇을 걷어서 드리고 무엇으로 즐거워할 것인지 그는 동네 사람들의 이목 관심이 부끄러워서 산길로 돌았다. 자, 서술자가 지금 영식의 아내 입장에서 그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솔숲을 나서서 공간의 이동인가요? 멀리 밖에를 돌아다보니 둘이 다 나와있다. 이때 둘은 누구? 영식과 수재. 오늘도 또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한 거야. 그죠? 싸움 모양. 하나는 이쪽 흙더미에 앉았고 하나는 저쪽에 앉았고 서로들 외면하며 담배만 뻑뻑 피운다. 자, 이 상황 보니까 아직 금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웠고 갈등하고 있는 거죠. 점심들 잡수게요.
자, 사투리 쓰고 있습니다. 향토성이고요. 남편 앞에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았다. 남편은 적삼이 찢어지고 얼굴에 생채기를 내었다. 그리고 두 팔을 걷고 먼 산을 향하여 묵묵히 앉았다. 외양과 행동 묘사. 수제는 흙에다 박혔다 나왔는지 얼굴은커녕 귓속이 온통 흙투성이다. 코 밑에는 피딱지가 말라붙었고 아직도 조금씩 피가 흘러내린다. 영식이 마누라를 보더니 열적은 모양, 열적없다라고 하는 건 열없다예요. 열없다는 것은 부끄럽다, 겸연쩍다 이런 뜻입니다. 고개를 돌려 모로 떨어지며 입맛만 쩝쩝 다신다. 자, 여기서 우리는 수제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뭐합니까? 두 사람이 엄청나게 싸웠고 그 다음에 수제가 엄청 얻어맞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금을 캐라니까 밤낮 피만 내다 말라는 건가? 피만 낸다는 것은 자 싸움만 하다가 말 것인가 이런 뜻일 거예요. 그죠? 빚에 졸리어 남은 속을 볶는데 이때 남은 자기 자신 영식이 마누라 빚에 졸려 남은 속을 볶는데 무슨 호강에 이 지랄들인고 진짜 호강한 거야? 아니죠.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내는 못마땅하여 눈가에 살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살을 찌푸렸다는 얘기일 거야. 그렇다면 금을 캐라니까 이 지랄인가 이거는 지금 영식이한테 한 말이야? 아니죠. 속마음이죠. 속마음이면서 금이 나오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암담함과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대목은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눈가에 살을 모았다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제를 지낸다고 꿔온 것은 언제나 갚는지요. 이때 산제라고 하는 건 산신제. 산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하려고 떡도 사고 술도 사고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꿔왔나 보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꿔온 돈으로 이제 꿔왔는데 금을 캐서 갚으려고 했는데 갚지를 못하네. 왜? 금을 못 캐니까. 한마디로 답답한 거지. 수학이 없잖아. 뚱하고 있는 남편, 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무룩해하고 있는 남편을 향하여 말끝을 꼬부린다. 그러나 남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때 조심해야 돼. 그죠? 이번에는 어조를 좀 도두어 목소리 톤을 높여서 갚지도 못할 걸 왜 꼬으라고 했죠? 하고서나 한마디 빵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죠? 하고 얼추 대략 호령이었다. 꾸짖는 듯한 말소리로 말했다. 자, 터졌네. 이러면 또 영식이 열받죠. 이 말은 남편의 채 가라앉지도 못한 분통, 뭣던 분통, 금이 나오지 않아서 수제에게 터뜨렸던 분통을 다시 건드렸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황밤주먹, 반만한 주먹을 쥐어 낭창할 망치, 한마디로 뭐야, 하고서는 비틀거릴 만치, 현기증이 번쩍 날 만치, 아내의 꼴통을 후려 갈겼다. 와우. 자, 여기서 우리는 폭력적인 영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계집년이 방정맞게 빡! 비속어를 통한 성격짓이죠. 되게 급하고요.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이다. 다른 것은 모르나 주먹에는 아찔이었다. 맞으면 아찔했다. 멋없이 덤비다가는 골통이 부서진다. 서술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서술자도 이미 알고 있나? 아니네. 암상을 참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내의 생각이네. 그러면 아내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아내는 한두 번 맞아본 게 아니네. 발을 하다가 아내는 등에 업은 어린애를 끌어들였다. 남편에게로 그대로 밀어 던진 애를 집어 던진 거야. 아이는 까르륵하고 숨모는 소리를 한다. 아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죠? 자,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는 거고요. 아내가 화가 나서 아기를 남편에게 집어 던지니까 아이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아내는 돌아서서 혼잣말로 콩밭에서 금을 딴다는 쑥맥도 있나? 쑥맥이라고 하는 것은 콩과
보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콩과 보리 그러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관용어로서 사리 분별 못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제목이 뭐죠, 이 소설이? 그렇죠. 금 따는 콩밭이잖아. 즉, 금 따는 콩밭이라고 하는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면서 일종의 해악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빗대놓고 비아냥거린다. 비아냥거린다는 것은 비아냥거리다라는 뜻의 방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년아 뭐? 남편은 대뜸 달려들어 그 볼치는 볼따구니에다가 다시 올찬 야무지게 황밤을 주먹을 날렸다. 적이나 하면 웬만하면 계집이니 위로도 하여 주련만 이것은 아내죠. 분만 폭폭 분질러 노려나. 에이 빌어먹을 이판 사판이다. 자, 이건 누구의 속마음이야?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영식의 속마음이죠. 그리고 영식이가 생각하기를 아내가 됐으면 위로라도 해주지. 위로도 못 해주고 열만 받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하고 안 산다. 오늘로 가거라. 아내를 와락 떠다밀어 밭둑에 젖혀놓고 그 허구리를 허리 플러스 옆구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 양쪽에 있는 갈비뼈 아래 짜욱한 둘러인데 여기 진짜 급소인데 딱 잘못 맞으면 숨 막히죠? 퍽 질렀다. 아내는 입을 헉 하고 벌린다. 네가 허라고 옆구리를 쿡쿡 찌를지는 은지고 이 집안 망하려나. 이거는 앞에서 아내가 영식이를 충동질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퍽 질렀다. 연하야 또 퍽 욱. 이 꼴을 보니 수재는 조바심이 일었다. 바짝 졸았죠? 졸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러다가 그 분풀이가 다시 자기에게로 슬며시 올마올 것이 지레체였다. 한마디로 겁먹은 거예요. 이제 걸리면 죽는다. 자, 이건 누구의 심리? 그렇죠. 수재의 심리죠. 여기까지. 그는 비슬비슬하다가 어느 틈엔가 구덩이 속으로 슬그머니 조금씩 사라져버렸다. 여기까지. 일단 절정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아내에게 발길질하는 영식의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볕은 다시 가을 양취를 풍긴다.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계절적 배경은 되게 해피해요. 그죠? 더더군다나 가을 그러면 결실 수확의 계절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남들은 다 그런데 영식은 안 그렇죠. 주인을 잃은 콩, 주인을 잃고 할 때 주인이 누구겠어? 영식이겠죠. 그럼 영식을 주인으로 하는 콩은 뭐야? 그렇지, 영식의 콩밭에 있는 콩이죠. 무거운 열매를 하는 거 보니까 튼튼하게 잘 익었네. 잘 익었는데 그것을 따는 게 아니라 흙에다 굴리고 있네. 왜? 금 캔다고? 다 파내버렸으니까. 농사 다 지어놓고 맞은쪽 산 밑에서 벼들을 베며 기뻐하는 농꾼의 노래. 한마디로 뭡니까? 자, 계절적 배경과 영식의 논의 상황, 밭의 상황, 그 다음에 벼를 베는 논들과 그 다음에 영식의 콩밭의 상황, 이런 식으로 영식의 상황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서 대비되는 장면을 주어가지고 영식의 어떤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터졌네, 터졌어. 자, 뭐가 터져 갑자기? 금줄이 터졌대요. 와우, 진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야. 그러나 영식과 영식의 아내는 거짓말인 줄 모르는 거죠. 수재는 눈이 휘둥그렇게 군문을 뛰어나오며 구덩이의 출입문을 뛰어나오며 소리를 친다. 손에는 흙한 짐이 잔뜩 모였다. 뭐? 하다가 금줄을 잡았어, 금줄. 한마디로 금맥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놀란 거죠. 하고는 외마디를 남기자 영식이는 수재 앞으로 살같이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허겁지겁 그 흙을 받아들고 샅샅이 헤쳐보니 딸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불구죽줄해한 황토였다. 그러니까 영식은 믿은 거죠. 그는 눈에 눈물이 핑 돌며 왜 슬퍼서? 아니죠. 감격해서죠. 이게 원줄인가? 근원이 되는 줄기인가? 그럼 이것이 곱색줄이라네. 곱색줄이 뭔가 봤더니 광맥 중에 하나래요. 한 포에 대돈씩은 넉넉히 잡힌대. 영식은 기쁨보다 먼저 기가 탁 막혔다. 웃어야 오를지 울어야 오를지 다만 입만 반쯤 벌린 채 헐 벅차오르는 감정을 구체적인 외양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수재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다 본다. 두둥. 자, 여기까지 금줄이 터졌다고 거짓말하는 수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 절정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결말로 갑시다. 결말은 뭐예요? 그렇죠. 금줄이 발견됐다고 좋아하는 영식 부부와 수재는 이 틈에 도망칠 궁리를 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와봐. 이게 금이래. 누구한테 누가 얘기하는 거야? 영식이 자기 아내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리 와봐. 이게 금이래. 조금 전까지는 주먹으로 뻥뻥 때리더니만은 이제는 어때요? 그렇죠. 이 말 하면서 아내의 눈물까지, 그죠? 눈물까지 닦아줘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갈등의 원인이 결국 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남편은 아내를 부른다. 그리고 내가 뭐랬어? 그러게 해보라고 그랬지? 하며 설며 덤벼오는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뭐랬어? 그래, 그러게 해보라고 그랬지? 누가 한 말이야 이거는? 그렇죠. 아내, 영식의 아내가 하는 말이죠. 설며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어색하게 덤벼오는 아내가 한결 어여뻤다. 그는 엄지가락으로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왜? 좀 전에 허리 부러지도록 때렸잖아. 미안한 거죠. 그러고 나서 껑충거리며 구댕이로 들어간다. 왜? 금 캐려고. 그 흙 속에 금 있지요. 영식이 차가 너무 기뻐서 코다리에 고래등 같은 집을 연상할 때 기대감이죠. 예, 한 포대에 50원씩은 나와요. 하고 대답하고 오늘 밤에는 꼭 정령콕 달아나리라. 뜬금없이 왜 도망을 가? 라고 했더니 도망가는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거짓말이란 오래 못 간다. 뽕이 나서 뽀록이 나서 사실로 드러나서 뼈다귀도 못 추리기 전에 훨훨 벗어나는 게 상책이었다. 이 말을 통해 결국은 이 수재의 말은 구라, 뻥이었다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영식이 부부는 나중에 좌절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재가 금줄이 터졌다고 거짓말한 이유, 그것은 도망가기 위한 시간 벌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설이 끝났어요. 소설은 이렇게 끝나고 우리가 이제 결말 부분이 갖고 있는 해학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말 부분을 보기 전에 잠깐 이렇게 나가요. 절정 부분이죠. 남편은 달려들어서 볼따귀에다가 주먹을 한 방 날립니다. 영식이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를 와락 떠다밀어서 밭쪽에 젖혀놓고 그 허구리로 꽉꽉 찔러댑니다. 밟아댑니다. 계속 밟아댑니다. 연신하여 퍽퍽 이렇게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싸우던 부부가 금줄이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이리 와봐 이게 금이래 하면서 엄지가락으로 아내의 눈물을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엄지가락으로 아내의 눈물을 지워줄 정도로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부부의 갈등은 결국 뭐예요? 성격 차이야? 아니야. 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세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어리숙함, 이 어리숙함이 독자에게 웃음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재가
거짓말이란 오래 못 간다. 뽕이 나서 뼈다귀도 못 추리기 전에 훨훨 벗어나는 게 상책이겠다. 라고 하면서 도망갈 궁리를 한다는 사실이 뒤에 드러나요. 폭로가 되는 거죠. 독자에게. 자, 이렇게 수재가 거짓말한 의도가 도망가기 위함임을 밝혀요. 그런데 이러한 의도를 끝까지 모르는 영식이 부부의 모습. 기가 막히죠. 야, 이 빙신들아, 그게 아니야. 쟤 도망가려고 구라친 거야. 라고 독자는 얘기해주고 싶지만 이 멍청한, 아니 어리숙한, 순박하다면 좋게 말하면 순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어리숙한 영식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해악성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유정의 소설 금따는 콩밭 절정 부분과 결말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